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인권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 과정에서 어떤 점을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손해사정사 종류에 대해 저희가 먼저 간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건데요. 손해사정사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용손해사정사, 위탁손해사정사,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손해사정사는요. 보험회사의 고용자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직원이에요. 즉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있는 심사팀, 조사팀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저희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 내부에서 서면 심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 소비자 그리고 저희들과 만나는 지점은 거의 없고 만나더라도 거의 유선상으로 만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위탁손해사정사가 있는데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 받은 법인,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직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들이 손해사정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손해사정사 보조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원이라고 표현했고, 이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보험 소비자 여러분들과도, 대면으로 가장 많이 만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독립손해사정사가 있는데요. 보험회사의 고용 또는 위탁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 있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위탁손해사정사의 클라이언트는 보험회사고요. 독립손해사정사의 클라이언트는 보험 소비자라는 겁니다. 누가 고용을 했냐, 누가 이들한테 수수료를 납부를 하냐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인 클라이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업무의 실질적인 결과물, 과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현장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위탁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네들 클라이언트의 그들을 위해서, 보험회사를 위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반 보험 소비자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또는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이게 확신이 되고 이거를 보험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에서는 이 보험 민원이 증가하는 거는 위탁손해사정법인에 대한 잘못된 운용, 즉 보험회사 측의 자기 손해사정이 과연 정당한가, 올바른 건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위탁손해사정사가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립손해사정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합니다. 소비자는 지불하지 않아요. 즉, 원래 보험회사가 위탁손해사정사한테 줄 비용을 독립손해사정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은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한마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소비자 측에게 유리하다라고 지금까지 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유리하다라는 표현보다도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제도를 막 사용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의 동의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의 동의, 보험회사는 이 조건만 충족하면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보험회사는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동의를 하냐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감원 등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제도는 절대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비 교육. 한국 손해사정사회에 공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겁니다. 현장 심사가 필요한 경우. 즉, 고객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완료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요. 이 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현장 심사가 발생을 해야 저희 소비자들께서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기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는 거는 정액보험이 아니고 실비 변상적인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실비보험, 변상책임보험, 재물보험. 재물보험에는 저희가 뭐 화재라든지 누수, 뭐 이런 게 있겠죠. 실제 손해가 계산한 사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현장 심사하는 경우에 한해 이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이런 거는 사실은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 제도에서 아직까지는 보장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선임 기간도 저희가 준수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현장 심사 발생 안내를 보험회사가 먼저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안 하면은 우리 측 위탁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거야 라는 안내 문자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 안내 문자를 받으신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소비자 선임권 제도 활용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3영업일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회사 측이 자발적으로 위탁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해도 소비자가 그 이후에는 제도 활용이 불가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고요. 뭐 부수적으로 징계나 처벌 이런 없어야 됩니다. 즉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사가 과거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됐다든지 변호사법에 위반이 됐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민형사상 어떤 처벌 이력이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도 참여는 불가합니다. 왜? 이 제도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조금 더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범죄 이력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목적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좀 어렵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보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피보험자, 피해자, 그리고 손해사정사 모두가 보험회사가 약정한 손해사정 수수료 기준에 동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00원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10,000원 받고 일 못하겠는데? 라고 해버리면 이 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미 정해놓은 보수에 동의를 해야만 이 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데요. 이 손해배상사 동의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이 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독립손해배상사분들은 이 제도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뭐 물론 저렴하다, 비싸다에 대한 주관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가 하나의 사건을 받는 보수 대비 현저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이 보수에 동의를 하면서까지 이 제도에 참여할지 소비자께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뭐 블로그 포스팅이 됐던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보시는 손해사정사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시물을 올린 거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시고, 이 부분. 보험회사 측이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손해사정사를 찾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6년 정도 시행이 됐지만 전체 조사 건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수가 총 뭐 100개라고 하면은 이 제도가 시행된 게 한 여전히 두세 건, 많아야 다섯 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알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심사 조사 과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은 비용 없이 무료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